자, 이제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어떤 거를 보고 들어갈까요? 네, 뭐 저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을 우리끼리 좀 했었는데 지금 이제 종합 주가 지수의 이동 평균선이 다 이렇게 밀집이 좀 돼 있습니다. 수렴을 그래서 하고 있다. 네, 어느 방향으로든 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수렴은 곧 확산을 얘기하는데 그렇죠. 위든 밑으로든 확산은 되겠다 그렇죠. 이거죠. 어디로 가든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래 대금만 보는 그런 수급 상황만 본다 그러면 조금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뭐 이제 3,200선 위쪽으로 그러니까 못 가는 정도의 에너지는 또 아니거든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자율 반등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자율 반등에 어울리는 정도의 그런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수렴한 상태에서 너무 이제 비관적인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이 좀 다시 좀 들어서 먼저 좀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반등의 선봉은 누가 설 것인가 어떤 것들이 지난 금요일에 좀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좀 끼를 보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연속성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일단 첫 번째 제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반등의 선봉은 제가 볼 때는 자동차와 배터리와 철강 관련된 이제 스틸이나 이제 뭐 비철금속 이런 쪽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차베스 뭐 복싱이나 야구를 좀 잘하게 된 그런 이름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동차와 배터리와 또 이런 철광과 금속 이런 쪽에 반등에 대한 시장을 좀 이끌 만한 좀 이런 이슈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연속성에 대해서가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은 빠진 종목을 여유 있게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심리적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고개를 들고 있는 애들을 따라갈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연속성에 대해서 그나마 좀 수긍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자동차와 배터리와 금속 관련된 종목들한테 조금 나타나지 않았나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술적 반등을 나타내면서 수급이 가장 양호하게 들어온 쪽이었고요. 그리고 또 금요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만 뉴스도 약간 추측성 뉴스긴 합니다만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이 조기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뉴스가 나오면서 역시 이제 TSMC가 이제 MCU 그러니까 자동차용 이제 메인 반도체죠. 여기에 이제 60%의 증상과 함께 그간 좀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차량의 생산이 조금 이제 더디게 좀 나오고 리드 타임이 되게 길어졌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를 계속해서 돌리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한정적인 생산을 했었고 그런 부분이 이제 6월부터 재가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현대차가 튀어오르고 기아 튀어오르고 뭐 모비스와 현대위아, 오토에버, 만도 이런 종목들이 동시에 튀어오르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연속성이 있느냐 이걸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이런 자동차 이런 완성품들 그리고 1차적인 부품사로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간 상황이 있다 보니까 조금 연속성의 수급 유입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내연기관에 대한 감축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생산의 절반은 친환경 차 관련돼서 생산을 하겠다. 나머지 내연기관은 50% 그러니까 절반 수준으로 축소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 수소차 여기에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강세 효과가 좀 좋게 표현하면 좀 낙수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에 대한 연속성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와 기아차 하나에 딱 이렇게 꽂히는 그런 수급이었다면은 연속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을 텐데 이 차량 전반 그리고 부품사 전반적으로 모두 이런 수급이 좀 강하게 좀 유입이 됐기 때문에 반등다운 반등, 전체적인 에너지를 끌고 가는 반등이 당분간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한 2주 이상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이제 철강, 비철금속 여기 좀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철강 가격도 반등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리나 다른 뭐 아연 뭐 이런 가격들도 좀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 급 가격 반등 때문에 이거를 또
우리 주가에 녹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수급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도 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거는 역시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오늘 아침에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만 낸드 플래시 쪽에 있는 그런 실적도 나쁘지 않게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선반영된 부분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좀 저 혼자만 좀 요즘 부르짖는 것 같은데 이제 임상종약회 아스코에 관련돼서 바이오 쪽이 조금만 이 투자 심리가 개선돼서 자금만 조금 이제 돌아간다고 한다면 다시금 이제 거래 대금과 또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이제 이동 평균선이 다 수렴이 돼서 위든 아래든 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자동차 또 철강 뭐 이런 좀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 소비재 이런 쪽이 강세를 보이고, 코스닥도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위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반등과 함께 좋은 분위기가 좀 이어지기를 좀 바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적으로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거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거는 철강과 자동차,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련된 또 이런 협력사들의 좀 강세가 좀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좀 시그널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종목은 좀 뻔한 종목들입니다. 뭐 현대제철, 만도, 현대위와 뭐 명신산업, 대한제강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오래 쉬기도 쉬었고 그리고 좀 수급적으로 좀 위로 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고, 제가 2주 전에 관심주로도 좀 말씀을 드렸었던 명신산업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도는 명신산업. 네네. 오케이. 자꾸 튄다고 그러니까 네, 튀고 싶네요. 네, 많이 튀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이렇게 준비하라 두 번째 디테일로 갑니다. 정경민 사장님. 이건 약간 좀 개인적인 좀 관심사를 좀 방송을 이용하려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사적인 사적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1년 정도, 1년 누구한테 뭐 사랑 고백하거나 그런 이런 건 건 아니죠. 아니고요. 1년 정도 전에 저 혼자 이제 호기롭게 그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PCB였어요. PCB. 결국에는 반도체들은 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톱만한 반도체 하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어떤 기판 위에 반도체를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꾸미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우아한 표현으로 패키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어떤 그 외부 자극을 전기 디지털화로 바꾸면서 이걸 연산을 하거나 또 작동을 하거나 이렇게 좀 움직이게 하는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반도체의 패키징 부분인데, PCB가 이제 좀 반응이 오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주말 사이 좀 뉴스들도 있었고, 한 2주 전에 그 이영수 대표가 나와서 지금 PCB를 이제 모 미국 회사가 다 빨아먹다 보니까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전에 혼자 호기롭게 PCB 뭐 이제 대덕전자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1년 동안의 수익률이 좋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맞아요. 그래갖고 생각보다는 네, 그렇게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네. 좀, 그래서 좀, 움직였는데 네,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 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패키징과 PCB 초강세 국면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뉴스 보도도 됐고, 여기저기 그 요인과 또 이유, 그리고 이게 좀 해소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논리적으로 좀 풀어본다고 한다면 좀 이 종목에 대한 또 접근할 수 있는 또 논리가 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PCB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보고 있는 PCB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고, 이런 데이터 처리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뭐랄까요, 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이 PCB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뭐 이거를 뭐 굳이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뭐 모바일이나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게 있고, 데이터 센터 이런 서버에 들어가는 이제 PCB가 따로 있는데, 아무래도 서버에 들어가는 PCB가 훨씬 더 좀 커야 되고, 아무래도 열에도 강해야 되고, 이제 자주 바꿔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가가치가 좀 높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는 늘 이렇게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뭐 커넥터도 붙고 여러 가지가 좀 움직이면서 하나의 패키징을 통해서 어떤 반응이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인텔, 뭐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이 이 시장의 매물을 거의 싹 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가격이 40% 이상 좀
급등을 좀 했고 주문을 해서 공급을 받는 기간,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6개월, 24주 이상 늘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오면서 드디어 이제 PCB 쪽도 이제 쇼티지, 공급 부족 현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BGA라는 이제 PCB가 최근에 이제 쇼티지가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또 이제 PSP라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 그러니까 칩 스케일링용이 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 PCB도 언제 쇼티지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이쪽으로 지금 시장을 생산 라인을 옮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쇼티지가 날 연말까지 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처음 쇼티지의 현상이 지난달부터 나왔는데 벌써 40%의 가격 인상이 나왔고, 이거를 신주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걸린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굉장한 좀 마진 개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나왔던 뉴스, 삼성전기와 또 LG 이노텍이 이쪽에 대해서 또 강화를 하고 또 증설을 하고 이런 쪽에 대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사실상 한국에서는 삼성전기가 지금까지 좀 생산을 좀 해왔었는데, 삼성전기라는 이 수십조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회사가 PCB 하나 때문에 탄력을 받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까 이제 잠시 언급을 드렸었던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가 작년에 900억, 올해도 400억인가요? 700억인가요? 지금 또 증설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당장 단기간 내에 생산을 하고 여기에서 마진을 볼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삼성전기와 대덕전자가 좀 될 수 있겠고, LG 이노텍도 여기에 대해서 좀 재진입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심텍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서버와 데이터 센터용 그런 PCB는 아닙니다만 한쪽이 이렇게 쇼티지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걸 생산하는 쪽이 이쪽에 넘어오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게 네. 본다면 이쪽에서도 뭐 쇼티지까지는 아니어도 지속적인 좀 마진을 가져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심텍까지도 네 가지의 좀 이제 반도체 관련된 PCB 업체들 좀 관심을 좀 가져도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이 가운데서 이제 주가의 어떤 탄력성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중소형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대덕전자가 조금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년 만에 좀 제 개인적인 그런 관심사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서 사적인 얘기라고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니 뭐 사적인 건 아니죠. 엄밀히 그렇죠. 말하면. 저희 집중도는 이제 대덕전자로. 대덕전자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혜민 차장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니까 네. 괜찮습니다. 뭐 아스코도 그렇고 PCB도 그렇고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안 두지만 또 주가가 움직이면 또 그때 관심을 갖는 하잖아요. 거죠. 네. 안 움직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네. 거지만. 네. 그리고 아침에 나온 뉴스 중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백신이 50%가 좀 넘어가니까 네. 이제 항체 검사를 하겠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항체가 좀 있는지 나오고 없는지 있어요. 알아야 될 그렇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는데 그냥 맹물 맞은 사람하고 똑같이 아무 항체가 없으면은 코로나균이 들어와도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되는 거니까 그 네.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6월에 공모주 중에 최대어가 있죠. 지금 연 매출 2조가 넘어간 SD 바이오 센서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네.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그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한 회사들도 있고 이런 좀 항체 검사를 신속하게 한 회사들도 조금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SD 바이오 센서가 올라오는 그 무렵에 6월달 맞춰서 요 관련된 진단 키트 관련돼서 조금 역주행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바디텍 메드랑 미코바이오메드 관련된 종목, 이 두 종목이 좀 뭐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딱 생각하기에는 이 두 종목이 좀 생각이 나서 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네요. 네네. 자, 일단 개정 호가들이 쭉 들어오는데 좀 특이 사항이 있는 호가 보이는 게 있네요. 대형주는 뭐 또 밋밋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수렴, 네. 확산. 눈치 좀 보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 네. 예, 그러네요. 수급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자, 일단 개장 후에 다시 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